안녕하세요. 하루 세 문제로 시험 앞에 당당하자. 오늘은 여러가지 방정식 8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학습할 내용은 공통근입니다. 자, 공통근은 첫 번째 공통근이 뭐냐? 말 그대로 근이 공통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두 개의 지금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여기서 각각 근을 구해보면 x 플러스 2가 제로 되거나 또는 x 마이너스 3이 제로다 라고 해야 되니까 x의 값이 마이너스 2가 되거나 또는 x의 값은 3이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럼 두 번째 이 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근을 구하라고 하면 제로 되거나 또는 제로 되는 걸 찾아야 되니까 x의 값은 마이너스 2 또는 x의 값은 5다 이렇게 할 겁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두 식에 마이너스 2가 지금 보니까 뭡니까? 공통으로 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근을 뭐라고 하느냐? 공통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실제로 시험에 낼 때에는 미정계수를 집어넣기 때문에 인수분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을 구하지를 못합니다. 근 구하지 못하는 상태로 공통근을 구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당황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통근은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느냐? 여러분들이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공통근은 연립방정식으로 해결한다는 겁니다. 다른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공통근은 오직 연립방정식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문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1번. 두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을 때 이게 공통근을 가질 때 실수 k 값을 구하라. 지금 이렇게 냈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두 식을 보니까 k 때문에 x의 값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현재로. 그렇죠? 자, 근데 이거를 근의 공식에 집어넣어서 근을 각각 구해버리면은 각각 두 개의 근이 나오니까 두 개씩 각각 어느 것이 같다 짝을 지어서 또 새로 풀어야 되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면 공통근을 임의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럼 그 공통근을 알파라고 한번 놔 보겠습니다. 알파라고. 그럼 이 알파라는 값은 x 대신에 알파를 대입을 하면 둘 다 등호가 성립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죠? 공통근이니까. 그래서 첫 번째 식에다 알파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알파 제곱 플러스 k 알파 그 다음 마이너스 2는 제로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근이니까 근은 x의 값을 의미하는 거니까 x에 대입하면 되잖아요. 알파를. 그 다음 두 번째 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그 다음에 마이너스 k는 제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열어놓고 보니까 두 식을 연립해 가지고 k를 구하라 결국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한 문자를 없앨 수 있으면 없애는 방향으로 가고 없앨 수가 없다면 최고차를 없애는 방향으로 가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먼저 보겠습니다. 알파를 없애려고 하면 바로 빼버리면 알파 제곱은 없어지는데 1차에는 알파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k를 없애려고 보니까 여기에 k를 곱하고 2를 곱해서 빼도 각각 한 문자를 완전하게 없애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그럼 이런 상태이면 어떻게 하느냐? 최고차를 없애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알파 제곱을 없애도록 한번 빼보겠습니다. 이 두 식을. 자, 빼면 어떻게 되느냐? 알파 제곱이 없어지고 k-2 알파 그 다음에 빼니까 플러스 k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이 내용은 다시 갈로를 세로 한번 묶어줘 보면 k 마이너스 2 알파 그 다음 뒤쪽에도 k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되어지면 k 마이너스 2가 공통이니까 k 마이너스 2를 묶어내겠습니다. 그럼 k 마이너스 2 묶어내고 나니까 알파 플러스 1은 제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로이거나 또는 제로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k 값은 얼마가 나오느냐? 2가 되어지거나 또는 알파의 값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알파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알파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는 겁니다. 두 식에 아무데나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알파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보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이고 마이너스 k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는 제로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k는 계산된 데 마이너스 1을 넘기니까 1이고 그래서 k 값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k 값이 2다라는 것과 k 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것 이렇게 답은 두 개가 나오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결국은 뭐냐? 연립방정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예제 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2번에 두 2차 방정식이 이번에는 오직 하나의 공통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공통근 중에서도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실수 K의 값과 그때의 공통근을 구하라.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통근 알파로 한번 놓겠습니다. 그럼 알파를 대입시키면 알파 제곱 플러스 K알파 그 다음에 플러스 2는 제로다. 그 다음 두 번째 식 역시 마찬가지로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그 다음에 플러스 K는 제로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최고차를 없앨 수 있도록 한번 빼보겠습니다. 자, 빼니까 K-2 알파 그 다음에 마이너스 K 플러스 2는 제로다. 자, 이렇게 나오겠네. 그렇죠? 자, 다시 K-2 알파 마이너스 묶어내니까 K-2 자, K-2가 공통이니까 앞으로 묶어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알파 마이너스 1은 제로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제로이거나 또는 제로다. 자, 이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K의 값은 2가 되어지거나 또는 알파의 값은 1이다. 자,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K가 만약에 2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K 자리에다가 2를 집어넣어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2를 집어넣어 버리면 첫 번째 식은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는 제로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고, 두 번째 식도 보니까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가 되어져 버립니다. K가 만약에 2가 되면. 그럼 두 식이 똑같아집니다. 그렇죠? 똑같아지니까 2차니까 근이 두 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공통근이 결국은 뭐가 됩니까? 두 개 된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직 하나의 공통근이라는 이 조건에 합당하지 못한 겁니다. K가 2라는 값은. 무슨 말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알파가 반드시 1이라야 된다.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파가 1일 때 두 식 중에 아무데나 대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식에 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알파 제곱 K알파 그 다음 플러스 2는 제로다. 자, 여기에다가 알파 1을 대입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1 플러스 K 플러스 2는 제로다. 이렇게 되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K 값은 바로 뭐가 되느냐? 넘겨서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이때 알파가 바로 뭡니까? 공통근입니다. 그렇죠? 그때 공통근 X의 값은 바로 1이다.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K는 마이너스 3, 공통근은 1. 이렇게 하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 문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3번. 자, 2차 방정식이 역시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갖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오직 하나의 공통근. 그럴 때 실수 m의 값과 그때 공통근이 아닌 두 근을 모두 구하라. 자, 일단 역시 공통근을 알파라고 놓겠습니다. 자, 알파라고 놓으면 알파 제곱 플러스 4m 알파 그 다음에 마이너스 2m 플러스 1은 제로다. 그 다음 역시 알파 제곱 플러스 m 알파 그 다음에 플러스 m 플러스 1은 제로다. 자, 이렇게 나오겠네. 그렇죠? 자, 역시 우리가 최고차를 없애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한 문자를 완전히 없앨 수 있는 상황은 없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두 식을 빼겠습니다. 자, 빼니까 3m 알파 그 다음에 마이너스 3m 자, 1은 없어지고 그럼 3m 묶어내니까 알파 마이너스 1은 제로다. 자, 이렇게 나오겠네. 그렇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제로이거나 또는 제로다. 자,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니까 m의 값이 제로이거나 또는 알파의 값은 1이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번에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m의 값이 제로다라고 해서 m 자리에 제로를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x제곱 플러스 1은 제로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식에도 m에다 제로를 집어넣어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역시 x제곱 플러스 1은 제로다. 이렇게 나옵니다. 두 식이 똑같아집니다. 똑같아지면 근 두 개 다 공통이 되어져 버리니까 오직 하나의 공통근이라는 말에 합당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m의 값은 제로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은 공통근은 결과적으로 뭐냐? 1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자, 공통근이 1이다라고 하면은 알파에다가 1을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식이나 두 번째 식이나 아무데나 집어넣어도 됩니다. 자, 저는 이 첫 번째 식에다가 대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파에다 1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1 플러스 4m 그 다음에 마이너스 2m 플러스 1은 제로다. 그러면은 2m은 자, 이항시키니까 마이너스 2 m의 값은 마이너스 1이다. 자, 이렇게 m의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각각의 식에다가 m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1번식이라고 하고 이걸 우리가 2번식이라고 하면 각각에서 공통근이 아닌 나머지 근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지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1번식에다가
m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x제곱 마이너스 4x. 자, m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기 때문에 플러스 2가 되고 뒤에 1이랑 합하니까 플러스 3은 제로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럼 이거는 x. 자, 인수분해 하니까 자,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렇죠? 그러면 x 마이너스 1, 그 다음 x 마이너스 3은 제로다. 자, 그럼 x의 값은 어떻게 되느냐? 1이거나 또는 x의 값은 3이다. 자, 이렇게 되겠네. 그렇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2번 식에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에 m 자리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x제곱 마이너스 x. 여기서 m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넣었으니까 제로가 되어버립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x 공통 묶어내겠습니다. 그럼 x가 제로이거나 또는 x는 1이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실수 m의 값을 구하라고 했을 때 m의 값은 바로 뭐냐?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공통근이 아닌 두 근을 모두 구하라 그랬습니다. 공통근은 뭡니까? 지금 1이 공통근입니다. 지금 그렇죠? 이 알파가 공통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이 공통근이니까 1이 아닌 다른 공통근이 아닌 거, 1이 아닌 거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값은 m의 값은 마이너스 1이고 공통근이 아닌 두 근은 0과 3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확인학습을 통해서 지금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